네, 자 뉴욕 증시 또 다시 한번 밀려 내려간 그런 상황입니다. 국내 증시 개장 전인데요. 어떤 부분에서 좀 연결고리로 피해갈 전략이라든지 좀 공격적인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한타증권의 송태영 과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두 가지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주제부터 보여주시죠. 속전속결이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또 장기화 쪽으로 내용이 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 경제적인 파급력이 확대된다라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느 쪽에 대한 경제적 파급력인 건지 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사실 러시아가 이제 공격을 하게 되면은 네네. 그대로 속전속결로 끝날 것이다라고 이제 예측이 많이 나왔었는데 어쩜 이리 예측대로 가는 게 없는지 참 인생사. 뭐 생각보다 엄청 길어지고 있어요. 수도 근처로 가까워지니까 점점 이렇게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예. 의외로 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남게 되면서 네. 뭐 여론에 대한 모습도 상당히 많이 이 결이 달라지게 되는 흐름이 나왔었고요. 그렇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서방 국가들에 대한 기업들, 이 테크 기업들도 네. 오히려 이제 우크라이나 쪽으로 더욱더 많은 정보라든지 러시아군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거를 알려주게 되면서 생각보다 장기화되고 있는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한 여기서 보게 되면 합의에 대한 부분도 지금 진행 중에 있잖아요. 그렇죠. 한 번 회담 정도는 했었었죠. 네, 한 번 회담을 하게 됐는데 예. 거기서 결과에 대한 내용이 그닥 나오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2일 날 이제 추가적인 이제 이 회담이 열릴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회담에서도 지금 나왔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사실 이 접점을 찾기가 생각보다 좀 어려워 보여요. 왜냐하면 양쪽에서 사실상 원하는 거 자체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합의로 이끌어낼 수 있을지를 봐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장기화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러시아 측은 이제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좀 더 거세게 밀어붙일 수 있는. 아무래도 더욱더 군사적인 것도 거세게 갈 수밖에 없고 그런 네. 거센 흐름이 나오다 보면 민간인이 이제 사망이 나오기도 되고 몇 명 나오더라고요. 뭐 그렇게 되면 네. 당연히 더욱더 국제사회에서는 지탄을 받게 되고 그렇죠. 그러면 벼랑 끝으로 몰리게 되면서 이제 만지작거릴 수 있는 카드가 핵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게 되고 뭐 이러한 이제 이 흐름이 나오고 안 좋은 있다라고 사이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일단 시장이 조금 불안해한 것 같아요. 어제 시장을 보게 되면은 안전자산에 대한 회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이제 수요가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10년 국채 금리를 보게 되면은 우리 2%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정말 1월 달에 그랬거든요. 네, 1.7이 1.7이 나왔습니다. 예, 엄청 많이 뭐 오른 거죠. 요즘 뭐 10bp씩 계속적으로 빠지게 되면서 예. 국채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돈이 같은데 이쪽으로 막 들어온다는 거죠. 뭐 지금. 그만큼 예. 안전자산에 대해서 이것이 조금은 괜찮아질 때까지는 일단 채권을 사놓고 보자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금 가격이 다시 한 번 더 2% 넘게 올라오게 되면서 1,950달러에 이제 바짝 다가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되다 보니 네. 일단은 안전자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 지금 이제 우려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커져가게 되면서 쏠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국제금융협회에서는 러시아가 달러로 발행한 채권에 대해서는 결국은 디포트를 선언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제재군요. 뭐 아무래도 예.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 관련된 은행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피해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부분이 있게 될 거고 네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투자 은행 같은 경우에는 뭐 MSCI, 뭐 이머징 이제 인덱스라든지 이런 쪽에서 러시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손실 처리를 또 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을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뺀다는 거죠. 뭐 돈을 빼는 데 있어서 네. 이미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을 테니까 그렇죠, 그렇죠. 런 부분을 매도하고 나오는 데 있어서도 손실이 기록이 될 수 있다. 맞아요. 이 부분까지 생각을 하게 됐을 때는 이 금융주들이 약세를 좀 보일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JP모건이라든지 아니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가 한 3.8%에서 5% 넘게 이제 하락이 나왔던 부분이었었고요. 급락 수준이네요. 네, 반대로 이제 아까 금가격 상승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뭐 금강업체인 뉴먼트 같은 경우에 네. 한 4% 정도가 올라가게 되고 음. 이제 이 은강 업체도 있습니다. 아, 은 파는 네, 은 가격도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같이 가는군요. 네, 아무래도 뭐 두 개는 비슷비슷하게 네, 네. 움직이니까 이 헬카마인이라는 이런 업체는 12% 정도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네. 이러한 이제 비철
비철 금속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이제 우려감이 상당히 높아진 반대로 이제 군비에 대해서는 이제 군사 관련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투자 좋죠. 심리가 네, 좋죠. 좋아질 수밖에 없게 될 텐데 네. 독일에서 이제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음. 이 군비 증강을 위한 목적으로 135조를 즉각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고 네. 그리고 이제 GDP의 2%씩을 국방비에 이제 들어가게 되겠다라는 아. 이제 발표가 나오게 됩니다. 러시아하고 연관성이 깊은 독일이 투자했다는 건 참 의미가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지금 이 전쟁 자체가 장기화가 되다 보니까 네네. 나토 관련돼서 확전에 대한 이야기가 엄청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나토 지역에 대해서 확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렇군요. 네. 군비 군사력 관련돼서 독일 같은 경우에 사실상 2차 대전 이후에 네. 크게 늘리지 못했었던 맞아요. 부분이 있었었는데 그렇죠. 그 관련돼서 늘릴 수가 있게 될 거고 이번은 이 관련돼서는 미국에서 이제 관련된 무기라든지 이런 걸 사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로키드 마틴이 요 근래 계속적으로 상승폭을 커져가게 되면서 52주 신고가 부분까지 가파르게 이제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그 외에도 이제 또 강한 쪽을 보게 되면 유가 강했습니다. 맞아요. 유가가 한 8% 정도 이제 상승이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이제 에너지 대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봤을 때는 그렇죠. 유가의 이런 움직임 자체는 뭐 자연스러운 부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에너지 섹터에서 이제 옥시덴털 페트로리올림이 한 7% 정도 상승이 나오게 되고요. 네. 쉐브론이 한 4%에 가까운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이 러시아에서 지금 하루에 뭐 한 1,000만 배럴씩 하니까 유가 시장에서 워낙에 포션이 크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다른 나라들에서 약간 좀 커버를 좀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는데 뭐 충분히 커버 가능할 거로 보십니까? 단기간에 그런 부분은 충격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전략 충격으로. 비축유 관련돼서 이야기가 그쵸, 나왔지만 6천만 배럴이 러시아가 사실상 한 12일 정도의 생산량이라고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이야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다시 한 번 더 튀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 걱정이 더 같고 컸군요. 이란의 핵 합의에 대한 부분이 나온다 하더라도 러시아가 생산량에 비해서는 이란이 훨씬 더 적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가 아무래도 이 유가라든지 아니면 에너지 관련된 가격을 잡기에는 네. 뭐 단기적으로는 좀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면서 네.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조금 줄어들게 되고 네. 그리고 이제 다른 에너지로에 대한 대처라든지 대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욱더 진행이 되는 장기적인 프로젝트에서 이런 부분은 더욱더 완화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상 이제 그린 에너지 관련돼서 이야기가 상당히 더욱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그렇죠. 이 유럽이 이제 전역 그린 산업에 대해서 네. 확대를 가속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어. 독일 같은 경우에는 100% 전력 재생에너지 달성을 원래 2050년까지 하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예, 예. 이걸 35년도까지 빠르게 이제 달성을 한 하겠다라고 15년 얘기를 당기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그만큼 돈이 많이 투자가 된다는 그렇죠. 것을 의미를 네. 하게 될 거고 네. 이 미국에서도 이런 부분에 같이 발을 맞춰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어제 사실 많이 시장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관련된 ETF가 한 2% 정도 상승세가 나오게 되고 관련된 종목들도 2에서 한 3% 정도 이제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이런 부분을 모멘텀 지금 좋았습니다. 계속적으로 모멘텀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에너지 쪽도 있는 건지 또 다른 쪽에서는 어떠한 파급 효과가 있습니까? 고유가 관련돼서는 예. 항공 쪽이 어제 조금 안 좋았습니다. 그렇군요. 뭐 고유가 되면 당연히 비용에 대한 부분이 상승이 나오게 그렇죠. 될 거고 예, 예, 예. 여기에 이제 러시아 영공에 대해서 통과를 못하게 되면은 이제 돌아가야죠. 다른 이제 경로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비용적인 측면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네. 이런 우려감이 나오게 되면서 뭐 항공 ETF가 한 5% 정도 하락이 나오게 되고 델타 항공, 뭐 유나이티드 항공, 뭐 아메리칸 에어라인 같은 경우에도 한 6%에 가까운 이제 하락세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이번 항공은 코로나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니다라는 걸 알고 네. 있어야겠네요. 그럼 자동차 쪽에서도 문제가 나오고 있죠, 슬슬. 예, 이게 사실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죠. 네. 이 미국 국가적인 측면에서 제재를 걸고 있지만 기업적인 측면에서도 보이콧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이 이제 자동차 업계인 GM에서도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GM 수출 안 하겠다고 했어요. 아, 그렇게 그렇군요. 되면서 한 5% 정도 하락이 나왔는데 조금 더 이면을 보게 되면은 GM이 러시아 쪽으로 판매하는 게 연간 3,000대거든요. 약하네요. 뭐 600만 대 중에 3,000대 이제 안 팔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네, 일단 명분으로 더욱더 많은 걸 가져가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머리를 같고요. 좀 굴려 그 외에도 주시겠네요. 이제 인텔이라든지 네. AMD 같은 반도체. 경우에도 이제 수출 선적에 대한 부분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어제 뭐 전반적인 조정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다 영향을 받고 있는데 국내에서 그럼 어떤 종목들로 좀 골라봐야 돼요? 일단 상승 쪽으로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미국에서도 상승한 쪽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요? 네. 뭐 그런 부분에선 LI 넥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방산. 같은 방산이라든지 네. 아니면 가격 관련돼서 엘컴텍이라든지 정산해강 이쪽 이쪽도 보시면 좀 금이군요.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관련돼서도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뭐 대형주에서는 하나솔루션이라든지 OCI 아니면은 이제 CS 위드 한 요 정도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거의 최근에 움직였던 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 국내 증시 종목들 다시 한번 리마인드 좀 해드렸고요. 두 번째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두 번째 주제는요. 비트코인입니다. 1시간 만에 16% 폭등. 이게 위험 자산인데 폭등을 했어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좀 자세하게 듣고 싶습니다. 결론은 네,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금융 체계에 대해서 국가의 체계를 믿을 수 없다. 자국의 체계를 자국민들이 못 믿을 믿겠다. 수가 없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군요. 요즘 뉴스에 보게 되면은 러시아에서 ATM기 앞에 줄을 정말 길게 서는 뉴스를 많이 보실 거예요. 돈 뽑고 나가려고 그런 거고. 네. 근데 그 ATM기도 지금 루블화가 없다. 아. 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다른 ATM기로 가게 되고 그런 이런 식으로. 이제 현상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렇군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금융 체계에 관련돼서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결국은 다른 쪽으로에 대한 자산을 매입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달러 같은 경우에는 자산 매입을 금지를 시켜놨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는 탈중앙화가 되어 있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제재를 받는다 하더라도 여기에 이 화폐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 가치가 보존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위험성은 보인다. 있지만.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라든지 아니면 러시아에서 이런 수요가 많이 몰리게 되고요. 이에 따라서 매입을 들어가게 되면서 한 시간 만에 16% 정도가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일부에서는 우크라이나 뭐 국가라든지 서방 국가에서 가장 이제 이 거래소 중에 큰 게 중국의 바이낸스잖아요. 그렇죠. 그쪽에 요청을 했어요. 러시아인들이 사지 못하게 해달라. 라고 그렇군요. 요청을 했는데 네. 그 요청을 중국 쪽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뭐 제재를 받고 있는 뭐 일부의 사람들이면 모르겠는데 네. 일반 투자자가 못 사게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투자자 보호에 있어서 그래서 뭐랄까 교묘하네요. 뭐 이것저것 다 약간 생각하고 이제 말한 거 같네요. 바이낸스. 말을 피해 갈 네. 수 있게 말을 한 건데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 관련된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이러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미국이라든지 쪽에서 지켜만 볼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는 추가적인 제재가 이쪽으로도 나올 수 있다는 점은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지만 전일 시장에서는 관련된 종목들도 많이 오르게 되고요. 네. 이 비트코인 관련된 ETF인 비토 같은 경우에도 한 5% 정도 이제 상승세가 세네요. 나오게 되고요. 네. 뭐 가장 유명한 이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도 한 3% 정도의 상승 그리고 리오토라는 이제 이 비트코인 채굴 이제 업체가 있거든요. 채굴 업체. 네, 이 업체 같은 경우에도 한 2% 정도의 이제 상승세가 나오게 됐습니다. 국내도 이런 거 긍정적으로 받아주겠죠. 종목 뭐가 있을까요? 갑작스럽게 올라간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충분히 이쪽에서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재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거래를 하신다 하더라도 조심해야겠네요. 이제 다음 날로 넘어서는 롤오버를 하시기보다는 네. 그날 이제 정리를 해주시는 이러한 변동성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관련된 종목으로는 비덴트가 뭐 네. 가장 유명하게 움직일 수 그렇죠.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다날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우리기술 투자라든지 이러한 기업들이 관련된 이슈에 의해서 수급이 특히나 오늘 좀 시장이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쪽에서는 더욱더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가지 주제 잘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송태현 과장과 함께한 연결고리였습니다.